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 못 찾아뵀습니다. 저희 아들 그 행사 쫓아다니느라고 바빴어요. 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저는 캐나다에 현재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죠. 과연 제가 어떻게 캐나다에서 정착을 했으며 돈은 얼마나 들었으며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의 개인적인 상황, 저는 어떻게 어떤 것을 극복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캐나다의 대기업까지 취업을 했죠.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거는 간단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 7년을 버텼습니다. 대부분들이 한국 분들은 이게 어떻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가 과정을 알아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 하면 될까? 아니면 뭐 학교를 가면 될까? 이걸 하면 될까? 자격증은 무엇을 딸까?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짧은 그 단계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은근과 끈기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괜찮죠. 그런 분들은 또 있으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건 한 밀리언 정도 비즈니스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저처럼 이제 저는 25살에 왔습니다. 25살에 와서 그냥 칼리지 졸업을 해서 여기서 취직을 할 때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거의 한 10년 정도의 저의 역사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 안에는 제가 정리를 못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편이 될지 2편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상고 출신이 캐나다 대기업 까지 취업을 하는데 걸린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저의 역사를 시작을 중학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IT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죠. 자, IT 부서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제가 컴퓨터 공부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당시에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중학교 다닐 적에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과학부에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 8비트짜리 컴퓨터를 가르쳤어요. 8비트.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8비트 컴퓨터로 그때 당시에 뭐 애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 PC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재미있더라고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연합고사라는 거를 봐서 그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원서를 쓰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얘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대학은 인문계를 졸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상업계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상고는 그 상고에서 떨어지면 인문계를 갈 수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커트라인이 조금 인문계보다 높은 그런 학교를 상업계를 지원을 해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학교가 되겠어? 내가 합격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 원서를 넣습니다. 근데 운이 정말로 좋았는지 그때 당시에 커트라인들이 완전히 내려가가지고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솔직하게 부모님은 좋아하시죠.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그렇게 돈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안 가도 된다니까 와 이제 짱이다 그래가지고 보내셨어요. 저는 실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상고를 진학을 하면서 무슨 과를 갈 거냐 그 4개의 초이스가 있었어요. 상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처리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과는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과였어요. 상과는 뭐 주산, 부기 뭐 이런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런 거로 중점적으로 했고요. 자, 무역과는 무역 업무를 중점적으로 했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보처리과였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그랬는데 막상 사업계를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제가 88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 나이를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20대, 30대이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세대에 나온 사람들이
꿀빠른 세대다. 어떻게 보면 그랬죠. 저희 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대부분들이 은행에 가 있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졸업이 3월 달인데 벌써 12월 달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상고를 나왔지만 주판도 못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리과를 그때 들어가게 됐죠. 컴퓨터 쪽으로는 상고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취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격리를 한 1년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는 아니다. 나는 진짜 이 직업은 내가 평생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컴퓨터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반대를 하시죠. 이년아 좋은 그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냥 그거 뭐 5년 다녀가지고 시집 가라 이렇게 말씀을 어른들은 대부분 하시죠. 제가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낮에는 알바, 저녁에는 전산원을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주말에 또 알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었죠. 그래서 전산원을 한 2년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90년대 초반이죠. 왜 그렇게 그 회사들이 다 문을 닫는지, 저희 회사 문 닫은 회사, 월급도 못 받고 문 닫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알바로 강의를 나갔었어요. 강의를 나가면 그나마 돈이 됐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뭐 이런 데서 가서 강의를 하고 회사는 파산을 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시집을 가라. 저는 결혼 생각은 별로 없었고요. 나는 조금 더 배우고 싶다. 나는 어떤 평생 직장을 갖고 싶다. 얘기를 해도 부모님하고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절대 뭐 어디 가서 또 공부를 더 해라 뭐 이런 말씀은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도 저는 박차고 유학을 가겠다 막 고집을 부렸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결국은 포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시집갈 때 주려고 뭐 한 1,000만 원이 있으니까 그걸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캐나다 달러하고 한국 돈하고 했을 때 6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바꿨을 때 16,000불인가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얘기하신 거는 그냥 네가 그거를 다 쓰고 1년 안에 오든 2년 안에 오든 3년 안에 오든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게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가지고 버텨야 됐었어요. 자, 캐나다에서 지금 현재 유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1,000불씩 학비가 들어갔고요. 랭귀지 스쿨이 그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먹고 자고 홈스테이에서 했는데 그게 한 500불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6,000불을 가지고 한 달에 1,500불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제가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10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알바를 해가면서 어떻게든 오래 버티려고 노력을 했었었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학 생활을 얘기를 한 겁니다.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지금 유학생들 아니면 워홀을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리면 제가 한국 식당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의 유학 생활은 한 2년 정도 됩니다. 저도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됐었기 때문에 랭귀지 스쿨을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알바를 해가면서 1,000만 원으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게 우선 줄여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한 이유는 그래도 제가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바를 거기서 한 겁니다. 알바를 해서 버는 거 가지고는 진짜 방세 내면 끝나요. 학비는 또 벌어야 되죠. 자, 근데 그런 능력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유학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생활을 한 1년은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그거는 다음 편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것이 가장 궁금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